여기 이 친구는 오늘 새로 전학 온 김민이라는 학생이다. 전학생 민희에게 첫눈에 빠진 정우. 난 정우야. 유정우.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는 TV쇼 긴 열전입니다. 자, 그러면 긴 열전 첫 번째 기인입니다. 며칠 뒤 긴 열전이란 TV 프로그램에 나간 정우. 네, 아주 잘생긴 소년이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논현동에서 온 류정호입니다. 그럼 정호 군이 보여주실 능력은 뭔가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호 군의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정우는 어릴 적부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정호 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독특한 별명도 있을 것 같은데. 괴물. 그녀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정우는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누구시죠? 교수님이 갑자기 보름 정도 출장을 가게 됐다고. 이 조카분 오시면 키로 주라고 합디다. 출장을 간 숙부를 대신해서 집을 홀로 맡게 되죠. 한편 강력계 5년차 베테랑 형사인 김영사는 김창배는 2년파 사건 빨랑빨랑 마무리 못하니? 그런 놈만 하면 못 잡아서 사건을 질질 거냐 그래? 알았어. 에이. 팀장의 잔소리에 못 이겨 소매치기 조직인 창배파를 잡기 위해 지하철로 향합니다. 하지만 소매치기를 시도 중인 창배에게 먼저 정우가 다가가 무슨 말을 전하는데요. 백주대 낮에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눈 봐라 눈. 형님이 묻잖아요, 이 새끼야. 좀 노셨나 보네. 그만들 하시죠. 그럴까요? 그만둘까요? 위기에 처한 정우. 그때 사장님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공무에 바쁘실 텐데. 김 형사님 여기는 어쩐 일로? 괜찮아요? 그만 말고 이 새끼야. 그렇게 김영사의 도움으로 정우는 위기를 탈출하고 얘도 좀 부탁합시다. 김영사는 도망간 창배를 잡기 위해 열심히 뒤쫓는데요. 이때 팀장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반장님, 저 지금 누구랑 있게요? 예? 아유,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아닌갑다. 드럼 세탁기에서 한 소녀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고 8, 9세 정도 되는 여자애야. 특별한 외상은 없고 세탁기 안에서 익사한 것 같아요. 유괴된 거야? 알아봐야지. 목격자도 없고 지문도 없고. 보건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자. 김영사는 시체와 함께 발견된 삐에로 인형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한편 정우는 숙부가 돌봐주기로 한 위탁아동 수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아버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년째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탁보호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교수님 네 분께서 전 집주인이 아닙니다. 보름 정도 있다 오시는 게.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천사의 집이라고 전에 있던 보호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사정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호시설 폐쇄로 수연이 예정보다 빨리 숙부의 집으로 오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정우는 수연을 집에 들이게 되죠. 곧 돌아오실 테니까 그동안 편히 쓰도록해. 네, 감사합니다. 신원은 미상이고 외상 없고 성폭행 흔적도 없습니다. 그 시각 김영사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혈액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매직 머쉬룸이라고 미국에서는 환각성 있는 버섯을 마약 대신 사용한답니다. 매직 그거 국내에는 아직 없다. 말똥버섯이라고 있대요. 아마도 그걸 거라고. 아무튼 매직인지 말똥인지 이 버섯 좀 자세히 알아봐.
예. 이때 김영사는 문득 창배 일당을 떠올리는데요. 작전회의를 마치고 작업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무명 씨가 아주머니 아들 치료비니 그냥 두라는 말을 해서 이 새끼들이 사기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지금. 무명 씨가 아줌마 아들이냐? 무명 씨가 니들 알아? 무명 씨가 600만 불 사나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아. 600만 불 사나이. 다음 날 수연과 정호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건 간식인데 밥을 드셔야죠. 그때 어색함을 깨는 전화가 울리고 안녕하세요. 저 내셔널 지오그래피 친표 에디터인데요. 기획회의 끝났습니다. 자세한 건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 왔는데요. 내일 토탈 미술관에서 뵙죠. 며칠 뒤 부검을 통해 소녀의 죽음이 연쇄살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전 사건이랑 패턴이 같아. 연령대랑 성별, 환각 성분까지 일치해요. 사망 시점은요? 1차 사건보다 더 먼저인 것 같아. 아니 그럼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야? 정사. 참 순서도 바뀌고 목격자도 없고 복잡해지네. 경찰의 수사에도 연쇄살인범은 어린 소녀들을 계속 납치합니다. 그 시각 홀로 앉아있는 수연에게 위탁보호소에서 일하는 유진이 찾아오는데요. 왔어? 언니가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늦었어요. 미안. 어때? 아저씨는 잘해줘? 아저씨가 응. 너무 무서워. 웃지도 않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아저씨도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러실 거야. 자, 웃어봐. 응? 한편 한국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있었던 정우. 우연히 달동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가 안쓰러웠던 정우는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집으로 가는데 집은 엉망이었고 아이는 아동학대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칼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땐 이미 아이의 아빠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죠. 칼에 맞아 피를 흘리는 정우. 600만 불? 우리 좀 내버려둬. 우리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칼레로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새끼 죽이든 살리든 내 맘이야. 그래 죽여. 너 같은 놈이랑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애가 뭘 먹고 있었는 줄 알아?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었어. 애가 무슨 죄를 졌길래. 빨리 애부터. 그렇게 정우는 인질극을 해결하고 현장을 빠르게 떠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나한테 말해. 다 얘기하란 말이야. 대체 뭐가 알고 싶은 건데? 난 알 수 있잖아. 너도 알잖아. 사실 민희는 새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고 새아빠가 날 만졌어.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니? 이제 속이 시원해? 그 사실을 반 친구들이 듣게 되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민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우는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까 걔는 누구예요? 600만 불? 어제 잠깐 본 친구인데 사람 보는 눈빛이 달라. 죽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을까? 실종 신고도 없고. 가족이 없나 보지. 그래. 가족이 없는 거야. 가족이 없으니까 실종 신고도 없고 다른 연락 없는 거야. 그지? 고아? 오케이. 비슷한 거 다 털어보자고. 그 시각 연쇄살인마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환각버섯을 먹인 뒤 범죄를 저지릅니다. 수연은 팔을 다친 채 집에 들어온 정우를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그의 팔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해장을 위해 콩나물국까지 끓여주는데요. 국이 시원하다. 한편 경찰들은 위탁보호소를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건 아이가 사라졌다고 통화된 세 군데 가정입니다. 보호자들이 실종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전 보호시설이나 다른 친척한테 간 걸로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김영사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죠. 덕분에 술술이겠어. 얼굴은 순한데 그냥 몸매는 완전 쭉방이네. 아유, 새끼.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가정이 있는데 원래 계약한 보호자가 안 계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애를 맡기게 됐어요. 유난히 절 따르던 아이여서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수연의 보호자인 정우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가죠. 알아봤냐? 현 보호자 이름은 류정호. 양치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집주인은 숙부인데 호적상 양아들이에요. 그래? 17세 때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쭉 있었고 전과도 없고요. 아이는요? 무사해. 수업 중이다. 한 명 붙여놨고. 아니 여기 좀 와봐요. 이 친구 얼굴 보면 깜짝 놀랄걸. 놀란 표정 보고 싶네. 또 뭔 소리냐? 드디어 정식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 벌써 세 번째죠.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그러던데. 벌써 세 번째. 제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군요. 지하철 건도 그렇고 인질극도 그렇고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 연인들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좋아 죽겠다는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한테 행복하라고 하는군요. 자기를 잊지는 말아달라고. 보이는 것도 우린 놓칠 때가 많죠. 전 그냥 조금 더 아는 것뿐입니다. 본론을 꺼내는 김영사. 수연이 알죠? 여자애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전부 위탁아동들입니다. 수연이가 다음 대상일 확률이 높고요. 같은 시각 수연은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간호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학예 때 부른 노래 해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 엄마, 나 이상해. 어지럼증을 느낀 수연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집에 들어온 정우는 수연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걱정이 돼 수연을 찾아 나섭니다. 순간적인 쇼크예요. 쇼크라뇨? 2년 전 사고로 안구에 미세한 출혈이 있어서요.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각막이 감염돼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각막을 이식받지 못하면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수연의 과거를 듣게 되는 정우. 차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1차 사건 실종 날짜 보름 전이고 저 친구 입국일은 4일 전이니까 아닌 건 아니네요. 정우는 알리바이를 통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는 것도 우린 놓칠 때가 있지. 또 뭔 소리야. 수연이 걱정된 정우는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감기래. 의사 선생님이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하셨어. 한편 경찰은 위탁보호소 직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평범한데 특이한 건 작년에 딸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어요. 당시 나이가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피해 아동들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최 형사는? 다음 목표로 추정되는 애한테 붙여놨습니다. 얘도 그놈 담당이었거든요. 그 시각 버릇을 못 고친 창배는 강남의 한 빌라를 털게 되고 변태 새끼. 배고픈 나머지 집에 있던 버섯 스프를 먹게 됩니다. 버섯 스프를 먹고 환각 상태에 빠진 창배. 유압 횡단보도에서 여자분 가방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환각물질도 검출됐고요. 창배가 억울하게 마약 사범으로 몰리고 있을 때 정호는 수연의 학예회에 참석하는데요. 당신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학교에 와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엄마는 아프시거든요. 엄마가
수연이가 씩씩하게 지내는 걸 자랑스러워하죠. 엄마랑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그렇게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며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저씨, 사진 찍는 거 가르쳐 주세요. 너무 무뚝뚝해요. 김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아저씨, 도와주셨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건 참견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새끼들한테는 돌려줘야죠. 모두 언젠간 죽어. 엄마 새도 아기 새도. 우리 엄만 안 죽어. 아저씨 나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죠. 한편 김영사는 범인의 다음 타깃인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꽃이 참 이쁘다. 근데 이름이 뭐냐? 꽃 이름이요, 제 이름이요? 수연은 또다시 백내장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기회를 엿보던 범인은 김영사를 차로 치고 수연을 납치해 갑니다. 어떻게 된 거야? 수연이는요? 수연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정우는 경찰서로 달려옵니다. 수연이 어디 있어? 당신하고 같이 있었잖아. 수연이 어디 있냐고! 걱정이 많으신 건 알겠지만 여기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실망시켜서. 정우가 자책하고 있는 사이 위탁 아동의 시체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김영사님! 저쪽입니다. 수연이 아닌 다른 아동의 시체였고 김영사는 유력한 용의자인 위탁보호소 직원을 미행하고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어디야? 괜찮아? 종일 얼마나 싸돌아다니는지 다리 아파 죽을 뻔했네. 너 그 새끼랑 계속 같이 있었어? 그럼 고아원에 유치원에 아주 죽는 줄 알았네. 오늘 밤 10시경 강남에 있는 재활용 센터에서 또 한 명의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고 태어난 창배가 경찰서를 찾는데요. 근데 너 약도 하냐? 내 약은 무슨 약을 해요? 내가 무슨 그래 요거 내가 요거 들어간 스프 먹고 내가 뿅 간가인이요. 창배로 인해 미궁 속으로 빠졌던 사건이 점차 풀리게 됩니다. 얘들 피해 아동들 맞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양재동 그린빌라 옆 32번 지구. 범인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김영사. 한편 정신을 차린 수연은 식탁 위에 버섯 스프를 발견합니다.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다들 출동하셨습니다. 증거요? 정호는 영상 속 아이들을 보고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리고 범인은 점점 수연에게 다가가는데요. 그 범인은 바로 위탁보호소 직원인 유진이었죠. 정유진이래요. 위탁센터. 뒤늦게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경찰들은 유진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김영사 이쪽으로 오고 김영사 다시 드셔. 예. 거기도 없어? 버섯 발견했습니다. 예, 여기도 없습니다. 천사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김영사는 그곳으로 빠르게 향합니다. 정유진 본인도 위탁아동 출신이에요. 17세 때 입양됐고 대학교 때 2년 동안 치료 감호소에 있었고요. 치료 감호? 왜? 정신과 진단을 받았어요. 상해죄인데 위탁 이후로 양아버지한테 계속 성폭행을 당하다 칼로 찌르게 됐나 봐요. 양부모들은 뭐가 구린지 말하기 좀 꺼려하고요. 천천히 잠이 올 거야. 아무 걱정 말어. 유진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 천사의 집에 김영사가 아닌 정우가 먼저 도착합니다. 정우는 고아원 지하실에서 수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연아,
정신 차려. 응? 더러운 손 치워! 아가야, 숨어야 돼. 이리 와 빨리. 이러지 마. 소연이 당신 애가 아니야. 아빠, 나 돌려줘. 그러지 마세요. 과거 유진은 양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 아이까지 낳게 되고 더러운 놈. 내 아기를! 우리 아기를! 수연아 뛰어. 안 돼. 뭘 빨리! 엄마랑 같이 가야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양아버지를 찌르게 됩니다. 그 후 아이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깨끗이 씻겨주려다 아이를 잃게 되죠.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진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불길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아저씨, 앞이 안 보여요.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이 된 수연이 되돌아오죠. 수연을 안고 불 속을 탈출하는 정우. 정우씨, 괜찮아? 김영선님, 시간이 없어요. 금방 올 테니까 버티고 있어야 돼. 알았지? 김영사에 의해 수연은 무사히 구출되지만 정우는 끝내 불길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렇게 희한하게 죽은 사람 처음 봤어. 그러게, 눈을 꼭 가리고 말이야. 정우는 죽기 직전까지 수연에게 줄 각막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새소리, 바람소리 아저씨도 듣고 있겠지? 아저씨, 못 들으세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뒤로 귀가 안 들리셨대요. 그치만 눈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도 우린 놓칠 때가 많죠. 지금은 저도 자기를 잊지는 말아달라. 아저씨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편하실 거라는 거. 그쵸?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조용한 세상이었습니다.